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부병원 호스피스에서 진료의사를 맡고 있는 백은주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입원해 계신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분들의 고통을 줄여드리고 임종시까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하여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과 별개로 말기암은 계속 진행하여 임종을 앞두게 됩니다. 그렇기에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은 입원 시부터 임종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징후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환자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몇 가지 돌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임종이란 단어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임종이란 질병의 악화로 인해 불가역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환자들 곁을 지키는 보호자분들에게는 임종이란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됩니다. 호스피스에 입원한 환자는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약물 치료 등으로 조절되거나 호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비가역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이 임박하면 임종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종기는 왜 중요한 걸까요? 의료진으로서는 임종이 임박한 상태임을 판단하고 가능한 임상적 중재를 계획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환자에게는 삶의 마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준비가 필요한 시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삶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령 및 질병에 따라서 경과의 차이가 있고, 임종기라고 판단한 후에도 질병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임종이 임박한 상태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임종기를 판단하기 위해 임종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증상과 징후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고 힘들어하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분과 음식물 섭취의 감소입니다. 임종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식욕이 감소하고 수분과 음식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말기암에서는 삼킴 곤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환자의 변화를 겪으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굶어 죽는 것은 아닌지,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 곡기를 끄는 것이 아닌지 등을 걱정하며 환자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거나 수액이나 영양제를 맞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서의 비경구 및 장관 내 영양 공급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으며, 오히려 억지로 먹이는 것은 환자에게 흡인,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과도한 수액은 호흡곤란이나 기침, 기관지 분비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먹는 것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러한 경우 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갈증을 느끼는데 자꾸 살해에 걸린다면 물을 마시기보다 차가운 물 소량이나 얼음 조각을 물고 있는 것, 물에 적신 꺼즈를 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줄어들어 입이 말라 구강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거나 점막이 갈라져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젖은 꺼즈로 입안을 살살 닦아주는 등의 구강 간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입술과 비강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임종기에는 환자의 호흡에 변화가 생깁니다. 환자의 호흡이 얕고 잦아지며 한 번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량이 줄어듭니다. 호흡 보조근의 사용도 두드러지며 무호흡 기간이 길어지거나 몰아쉬었다가 무호흡이 이어지는 체인스톡 호흡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어 주관적으로 숨쉬기 불편감을 느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약물치료 등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의 양상이 변화하는 경우에서는 약물치료 등의 의학적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호흡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환자가 질식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나 표현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산소 투여 및 실제로 산소 포화도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의 환자들은 호흡곤란이나 질식감을 경험하지 않기에
이 시기에 산소의 공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임종 과정만 연장시킬 수 있기에 불필요한 산소 공급과 모니터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임종기 환자의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임종천명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기침 등을 통해 점액물질이나 타액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상기도 내 점액물질과 인두, 하인두의 타액이 고인 상태로 호흡 시에 가래 끓는 소리가 동반되는 것인데요. 임종 수시간, 수일 전부터 나타나며 임종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소리는 꽤 크게 들리는데요.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숨쉬는데 가래가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인두 흡인, 흔히 석션이라고 부르는 의료 행위로 가래를 강제로 제거해 주길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임종 천명을 유발하는 분비물들은 흡인 카테터가 닿을 수 있는 범위보다 더 깊게 있기에 석션의 효과가 별로 없으며 깊이 닿기 위해 집어넣는 카테터로 인해 환자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임종 천명은 환자가 힘들기보다 대개는 곁에서 계속 듣는 보호자분들이 더 힘든 증상이기에 가족들은 안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환자의 침상 머리 부분을 올려주거나 베개로 환자의 머리를 높여주고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중력을 이용해서 입안에 고여있는 분비물, 침을 흘러내리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기 있는 꺼즈로 환자의 입안을 닦아주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임종기에는 혈액순환에 변화가 생깁니다. 심장이 몸으로 보내는 혈류량인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혈관 내의 혈류량이 줄어들어 말투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빈맥, 저혈압, 소변량 감소, 얼룩덜룩한 피부, 청색증, 손발 차가운 증상 등이 생길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수액치료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임종기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임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임종기에서는 환자의 의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점차 낮과 밤이 바뀌는 양상을 보이며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반응도 없어 깨우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보이다 점차 의식이 소실되는데요. 드물게 임종 수시간 전에 잠시 동안 의식이 명료해졌다가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소실 과정은 신체 대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 시기에 가족들은 환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편안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는 눈을 뜨고 또렷하게 사물을 인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서 친숙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도 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고 환자를 끝까지 존중해 주세요. 임종기의 신경학적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서서히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식이 저하되고 혼수와 사망에 이르는 일반적인 경로를 따르지만 약 10% 정도에서 심한 선망이 유발되고 때로는 경련을 동반하는 힘겨운 임종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선망이란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주의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환시, 초조, 수면의 변화 등이 나타나는 상태로 임종 과정에서 어려운 경로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는 초조해하거나 헛것을 보거나 듣고 중얼거리거나 흥분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자분의 모습을 보면 가족들은 당황하게 되며 특히 환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무서운 감정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그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하길 원하거나 환자를 강제로 깨우기 위해 큰 소리로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겉에서 가족들이 보는 상황은 매우 다르며 끙끙거림, 찌푸림, 팔다리를 휘젓는 등의 모습이 통증 때문이 아니라 선망 때문일 수 있기에 이 시기에 진통제를 과도하게 투여하거나 강제로 깨우려는 등의 행동은 선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망에 대해서 의료진은 약물치료 등으로 환자의 선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약물치료로 조절되지 않고 심한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화적 진정이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환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친숙하고 편안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신체 접촉 등으로써 환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임종기에는 신체 근육이 이완되어 소변과 대변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요실금, 변실금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기저귀나 일회용 패드 등을 이용하며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 뒤 지방층이 사라지며 안구가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눈꺼풀은 뒤쪽으로 늘어난 거리까지 모두 덮어주기에는 짧아서 눈이 잘 감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에도 완전히 감지 못해 결막에 노출되게 되는데 결막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조해지며 감염이 되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구 윤활제, 인공눈물,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하여 수분을 유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임종 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신체 대사 등의 변화에 따라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는 의학적 치료에도 변화가 따릅니다. 불필요한 약물들은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여 경로에 있어서도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의식이 떨어진 경우 경구로 복용하던 약들은 중단하고 주사제나 패치제제, 직장 내 투여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같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간, 콩팥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약물 용량이나 투여하는 간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임종기의 환자에게만 고려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의 환자에서만 필요로 하게 되는 치료인데요. 완화 진정 치료입니다. 완화적 진정이란 임종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도 환자의 힘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증상의 호전을 위해 수면을 유도하고 진정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 마취제로 사용하는 미다졸람 등의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완화적 진정은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임종 자체가 아니며 많은 연구에서 임종을 앞당기지 않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호흡곤란이나 말기선망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고 환자에게 고통을 줄 경우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종기에서 접하는 변화들, 또 그에 대한 치료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었음을 알게 되면 슬퍼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또한 환자에 대해 걱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종기에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준비가 필요하고 그와 함께 가족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 곁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환자가 좋아하는 물건, 음악, 소리 등을 이용하여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환자에게 사랑, 용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고 간혹 환자가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청각, 촉각을 이용하여 환자와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종 전에 장례를 계획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종 전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도 좋고 미리 장례 장소, 매장 방법, 장지, 영정 사진 등에 대해 계획해 두시고 임종 시 부고를 알릴 사람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임종 시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보입니다. 맥박이 잡히지 않거나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없어지는 생체 징후의 변화가 오게 되며 동공, 피부, 체온 등의 변화가 보이며 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후에도 체액의 이동으로 인해 내부에서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큰 소리로 울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환자에게 집중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돌봐주세요. 사람의 청각과 촉각은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감각이므로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의 자극으로 환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환자의 몸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종기 증상 및 징후, 그와 함께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임종 돌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임종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지만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에 호스피스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괴롭지 않게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